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기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음력 7월 7일, 7월 칠석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견우와직녀 이야기, 그 정도를 알고 계시지만 오늘 저희가 볼 자료에 따르면요. 이 시기가 그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뭐랄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때라고 하네요. 흥미롭죠? 저희 앞에는 이제 천공스승님의 7월 칠석 관련 문답 기록이랑 이걸 또 정리한 스터디 가이드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7월 칠석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행사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7월 칠석은 그냥 명절 이런 걸 넘어서 한 해의 기운이 크게 바뀌는 아주 중요한 분계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기운이 딱 마무리되고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후반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특히 그 천공스승님 가르침에서는 이 시기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 또 구체적인 활동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도령이라는 인물과 연결된 메시지까지 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살펴볼 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시기의 중요성, 또 그 의미를 명확히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7월 칠석이 왜 그렇게 특별한 시기인지 그것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죠.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음력 7월 1일부터 7일까지 특히 이제 7월 칠석을 포함한 이 기간은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아주 활발하게 교류하는 그런 특별한 시기라는 겁니다. 좀 더 풀어보면 이전 해의 기운으로 운영되던 뭐랄까 그 전반기가 이제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기운 또 새로운 인연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후반기가 시작되는 딱 그 전환점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에너지 흐름 자체가 바뀌는 시점이군요. 그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묵은 인연은 정리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시기를 영동달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자료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 동안의 인연 중에서 이어지지 못할 묵은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고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인연들이 맺어지는 때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라든지 삶의 방향 같은 그런 실질적인 변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때라고 보는 거죠. 이야, 기운 전환의 인연 재정립이라 의미가 상당히 깊네요. 근데 자료에서 3월 3일 삼진날하고 비교하는 부분도 본 것 같아요. 그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네, 그 대비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는 음력 3월 1일부터 3일, 그러니까 삼진날 즈음에는 주로 땅의 신, 우리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산신, 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축원하는 시기라고 하고요. 아, 땅의 신이요? 네, 땅의 기운과 소통하는 거죠. 반면에 음력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하늘의 신, 즉 천신에게 축원하는 시기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 각기 다른 차원의 신들과 소통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땅과 하늘, 소통 시기가 다르다.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하고 기운이 바뀌는 때인데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맞이해야 할까요? 뭔가 좀 특별한 준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스승님 가르침이 좀 의외예요.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갑자기 뭘 억지로 하려거나 정성을 막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평소에 공부와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게 설명이 재밌는데 마치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하는 건 별 의미 없고 평소에 꾸준히 실력을 쌓아놔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아, 벼락치기가 안 통한다. 그렇죠. 답을 안다고 해서 억지로 막 연기하듯이 하면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운을 받기 어렵다. 이런 맥락이죠. 꾸준함과 내실이군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7월 칠석 당일이나 그 기간에는 어떤 태도가 좋다고 하나요? 자중이라는 자세를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자중이라는 게 그냥 몸조심하고 이런 걸 넘어서 스스로를 좀 깊이 돌아보고 말이나 행동을 신중히 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네, 그런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날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좋니 나쁘니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하늘의 신 천신에게 축원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축원이요. 보통 이제 소원 비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원은 좀 더 의미가 넓은 것 같아요. 아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전에 먼저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내가 그동안 살면서 혹은 뭐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걸 하늘에 고하고 그리고 혹시 지난 시간에 모르고 지은 잘못 같은 게 있다면 아, 제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아, 용서 구함도 있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빌거나 때로는 뭐 어린아이처럼 아양도 떨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그런 하늘과의 깊은 소통의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조언이에요. 감사, 보고, 용서, 소망. 굉장히 입체적인 소통이네요. 그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실제로 어떤 활동들이 계획되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과거에는 백두산에서 축원을 올렸다는 얘기도 자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천공수 스님은 한 10여 년간 매년 7월 7석에 백두산에 올라서 축원을 올렸다고 해요. 아마 그 민족의 영산이라는 상징성,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만행, 스승님 표현대로 세상을 두루 살피는 그 과정을 마치고 세상에 나오신 후에는 축원 장소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장소가 바뀌었군요. 지금은 그럼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울산에 있는 신불산, 그중에서도 스승님이 예전에 수행했던 곳으로 알려진 홍류폭포에서 7월 7석 축원을 올린다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불산, 이 이름 자체도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신과 불이 같이 들어있으니. 신불산, 홍류폭포. 그럼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나요? 그해 7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신불산 근처에서 먼저 공부 모임을 하고 저녁 먹고 저녁 7시부터는 다 같이 홍류폭포로 올라가서 소지를 올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소지는 아시다시피 종이에 소원 적어서 태우는 그 전통적인 의례잖아요. 이때 스승님뿐 아니라 참석자 각자 개인적인 축원을 함께 올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뭐 소지 용지도 대단해서 준비해서 나눠줄 예정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자료에서 유독 강조하는 게 이번 7월 7석에 처음으로 소지를 올린다는 점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축원만 하고 소지는 안 올렸던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행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스승님 설명에 따르면요. 이 시점까지는 뭐랄까, 세상을 살피고 인연 맺고 가르친 편은 그런 준비 단계에 가까웠다면 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세상에 본격적으로 당신의 역할과 존재를 드러내면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해 7월부터 그 시작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2025년의 시작을 알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 7월 7석에 처음으로 하는 이 소지 의식은 그냥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2025년부터 시작될 그 본격적인 세상 활동의 시작을 하늘에 고하고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행사로 볼 수 있는 거죠. 2025년 활동의 예고편 같은 느낌이네요. 행사 내용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홍익태권도 수련자들이 도복을 입고 참여하라는 안내였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7월 7일 저녁 소지 행사 때 하고 또 다음 날 8일 토요일 오전에 다시 홍류폭포에 모일 때 홍익태권도 수련자들은 도복을 가져와서 입고 참여하라는 안내가 있었어요. 폭포 앞에서 다 같이 뭐 몸 풀고 품새 시연하고 명상하고 이런 수련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 행위에 대해서 스승님은 신들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세요. 재롱이요? 태권도 시절하면 보통 되게 절도 있고 그런데 재롱이라는 표현은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 표현이 참 독특한데 여기서 재롱은 뭐 그냥 귀엽다, 우습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치 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기가 열심히 배운 거 정성껏 보여주면서 기쁘게 하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 노력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즉 홍익태권도 수련자들이 그동안 닦은 기량을 신들 앞에서 정성껏 보여줌으로써 하늘을 기쁘게 하고 그 정성으로 축복을 구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신들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 깊은 뜻이군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늘과의 교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앞으로 펼쳐질 K 글로벌 홍익 태권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그 기운을 받는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자료는 덧붙여요. 단순한 운동으로서의 태권도가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을 담은 한국의 정신문화 컨텐츠로서 세계로 나가려는 뭐 그런 포부가 담긴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태권도 안 하는 다른 참석자들도 그냥 편한 복장으로 얼마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당시 아카데미 수련생들도 기존의 딱딱한 공부 방식에서 벗어나서 뭐 야외나 다른 장소에서 자유롭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요. 아, 모두가 함께 하도록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좀 어우러져 즐기고 기운 나누는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포용적이면서고 다 함께 즐기는 장을 만들라고 했군요. 아까 2025년부터 스승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후반부에 정도령이라는 개념하고 정법 가족의 역할에 대한 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천공 스승님 가르침의 현재적 메시지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승님은 세상의 수많은 예언들이 어떤 특별한 인물, 즉 정도령의 출현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다고 지적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스승님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점은 이 정도령이라는 게 흔히 뭐 민간 예언 같은 데서 말하는 특정 성씨, 뭐 정시성을 가진 구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정시가 아니고요. 그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스승님 설명은 정도, 그러니까 인간이 가야 할 그 바른 길, 참된 법, 이걸 가지고 온 분을 의미하고 그분의 어떤 위격,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뒤에 신령스럽다는 의미의 령자를 붙여서 정도령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즉, 성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가져온 법의 내용, 그 영적인 번위, 이걸 나타내는 상징적인 호칭이라는 거죠. 정도령을 가져온 영적인 존재. 그럼 그 정도령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나요? 이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정말 파격적인 비유를 쓰시죠. 모든 수행을 마치고 자기 생각, 아집, 뭐 고정관념까지도 완전히 비워놓은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러지, 즉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거지요? 네. 근데 여기서 거러지는 그냥 뭐 남노한 모습 이런 걸 넘어서 수행의 궁극적인 경지, 자아를 완전히 비워낸 그 무아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비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나 호소도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뭐 화려하거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고 비어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본다. 이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비웠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참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네요. 그렇다면 정법 가족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설명되나요? 스승님은 바로 이 정도령, 뭐 자료 맥락상 스승님 자신을 강하게 암시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 정도령을 알아본 사람들이 바로 정법 가족이고 이제 그들이 세상에 이 사실, 즉 정도령이 나타났고 그 가르침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 정도령이 누군지 그 가르침, 정법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리는 역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알리라고 하나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뭐 정도령이나 미륵 출현 또는 세상 미래 예언 이런 걸 다루는 유튜브 영상이나 온라인 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정법 가족들이 직접 댓글을 달라는 거예요. 아, 댓글이요? 네, 나는 그분을 만났다. 정법을 만나 내 삶이 이렇게 좋아졌다. 나도 예전에 당신처럼 힘들었지만 이 가르침으로 희망을 찾았다. 뭐 이런 식의 짧고 진솔한 간증 형태의 댓글을 달아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관심을 끌라는 상당히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을 요청하고 계세요. 온라인 댓글을 통한 홍보라 굉장히 현대적인 방식이네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죠.
네, 바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정법 가족들이 스스로 내가 이런 글 써도 되나?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망설이는 마음을 넘어서야 한다고 독려하세요. 자신의 경험, 예를 들어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지어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었지만 스승님 만나고 정법 공부하면서 어떻게 절망을 짓고 희망을 찾았는지,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솔직하게 공유하라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 공유가 다른 힘든 사람들한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고, 이게 바로 정법 가족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이고 또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천공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자료들을 통해서 7월 칠석이라는 시기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깊은 영적인 전환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는 뭘 억지로 하기보다 평소에 꾸준한 공부와 실력,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또 하늘의 신에게 감사와 깨달음, 용서와 소망을 아려는 축원을 올리기 좋은 때라는 점도 배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 신불산 홍류 폭포에서 계획되었던 그 소지 올리기나 홍익 태권도 수련 행사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2025년부터 시작될 스승님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그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정도령의 참된 의미,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정법 가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메시지로 다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적 활동이 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이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특히 모든 것을 비워낸 거러지의 모습으로 진리가 나타난다는 그 비유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마음에 남는데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접한 관점, 특히 비움에 대한 가르침은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외적인 화려함이나 사회적인 성공,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비운 상태,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함이나 비어있음 속에서 진정한 가치나 어떤 영적인 힘을 발견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삶의 방향을 찾거나 혼란 속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할 때 이런 비움의 관점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나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각자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